잠시 후 저녁 7시부터 20년도 공채 분석 및 21년도 공채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장하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프로젝트 번호, 이름으로 채팅명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20년도 공채 분석 및 21년도 공채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장하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프로젝트 번호, 이름으로 채팅명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20년도 공채 분석 및 21년도 공채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장하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프로젝트 번호, 이름으로 채팅명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 20년도 공채 분석 및 21년도 공채 대비 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바쁜 학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채팅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채팅창에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Q&A 시간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중에는 총 3가지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출석 이벤트입니다. 유튜브에 프로젝트 번호, 이름으로 출석 채팅하신 분 중 매일 한 명씩 총 5분을 선정하여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드립니다. 둘째, 개글 이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프로젝트 번호, 이름으로 출석 채팅하시면 최다 출석자 2분을 선정하여 아이패드 7 세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셋째, 채팅 이벤트입니다. 적극적으로 채팅 참여하시는 분 중 매일 20명씩 100분을 선정하여 파리바게트 교환권 5,000원을 보내드립니다. 상품이 굉장하네요. 출석 이벤트 당첨자는 다음날 채용 설명회 시작 무렵에 발표하니 다음날도 잊지 말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팅 이벤트는 실시간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설명회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20년도 공채 분석 및 21년도 공채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장하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프로젝트 번호, 이름으로 채팅명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K이노베이션 전 인사팀 부장 박현수입니다. 20년도 기업 공채 분석 및 21년도 상반기 공채 대비 설명회에 앞서 2일차 출석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일차 출석 이벤트 당첨자는 프로젝트 번호 20-HP033 유승영 멘티입니다. 축하합니다. 유승영 멘티께서는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출석 이벤트는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을 했고요. 전 직장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텔레콤에서
19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직무는 마케팅하고 영업을 9년 정도 했고요. 주로 석유 제품 기획,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를 옮겨서 인사부서, 교육부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때 채용, 핵심 가치 정립, 다양한 교육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컨설턴트를 하고 있고요. 주로 취업 트렌드,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직무 분석,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전략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에 대한 부분이든 이따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채용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ICT 계열 분들인데 먼저 인문사회 계열 규모가 옛날에도 적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부분이고요. 다음 트렌드는 경력사원 채용 그리고 수시 상시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KT, LG가 이제 수시 채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SK그룹은 한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수시 채용 패턴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수시 상시 채용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이제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특성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과거에는 스펙 위주로 학교가 어딘지, 학점이 얼마인지, 자격증은 뭐가 있는지, 외국어는 뭐를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의 부분을 위주로 봤다면 지금은 이제 역량, 컴피턴시로 위주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 아시겠지만 NCS,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로 이제 서류부터 면접까지 다 진행이 되는데 사기업들도 실제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역량, 우리가 말하는 KSA, K 지식, S 스킬, A 애티튜드 이 세 가지 부분을 구조화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로 검증을 하고 면접 때 최종 확인을 하는 채용 패턴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특성은 기업별로 인재상 그리고 필요 직무 역량에 입각해서 전형 방식이 다 다릅니다. 즉 기업마다 자기소개서 양식이 다르고요. 또 면접도 바라보는 프레임이 다 다릅니다. 자, 서류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력서는 이제 심플해집니다. 이력서에 보통 사진이 있고요. 본인 이름, 주소, 그리고 학력, 경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사진과 외국어, 자격증 이런 스펙 부분에 대한 확인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부분이 자기소개서 에세이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주로 측정하는 부분들이 성장 배경이나 강약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직무 적합도, 직무 충실도, 직무 준비도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다음 또 특징은 면접의 패턴이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조화 면접은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인성, 인재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할 부분들을 다 설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더십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한다고 하면 언제 했는지 그때 주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었는지, 어려운 부분이 사람 때문에 어려웠는지, 아니면 일 때문에 어려웠는지, 또한 어떻게 그 어려운 부분을 이겨냈는지 답변을 하면서 꼬치꼬치 추격 질문을 합니다. 그게 다 구조화 면접이고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 할 리는 없지만 약간 경험을 부풀리거나 없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면접 과정에서 다 스크리닝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최근 패턴으로는 자, AI 면접, AI 자기소개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ICT 쪽이니까 주로 직무 면접, 기술 면접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년 동안 이제 코로나19 환경 하에 언택트 면접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이 부분이 기업들이 시행을 하면서 언택트 면접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효율적인 또 방식 또 지원자들도 언택트 면접을 해보니까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2021년도에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세팅될지 모르겠지만 언택트 면접이 면접의 한 패턴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지금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IoT,
ICT, AI, 빅데이터,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이런 키워드들, 관련된 기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회사, 지원한 직무에 맞게 높은 그리고 이제 내재화된 직무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인문계 학생들이 계신다면 인문계 학생들은 이공계 학생처럼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개발 능력은 없어도 IT에 대한 용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IT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터러시는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은 일자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나 스피드 팩토리 이런 부분들이고 이쪽이 직접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유통업체가 됐든 은행이나 금융업체가 됐든 ICT, IoT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좀 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요 기업이나 회사들은 높은 입사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다양한 기업들을 갈 수 있는데 혹시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아니면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을 혹시 지원하신다면은 대부분 수시 채용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직무에 대해서 퀄리파이드가 되신 분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역량 뭐 반도체 설계 또는 뭐 양산 기술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된 뭐 인포테인먼트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플랜트 기술, 생산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역량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력자 또는 직무 역량을 해봤던 사람, 인턴이든 단기 계약이든 아니면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든 일을 해본 사람, 우리가 취업시장에서 말하는 올드 루키, 중고 신입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학생들이면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의 뭐 프로젝트 아니면 방학 때 어떠어떠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좀 하시면 되고요. 혹시 수업을 듣는 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실력을 쌓고 있으면 상위 회사로 이직하는데 이제는 점점 유리해지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채용 트렌드 취업 전략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좁아진 채용문, 그리고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AI 채용으로 로봇이 시스템이 일단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보기 전에 한번 필터링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학교가 어딘지 학점이 얼마인지 묻지 않는 오로지 역량, 실력만 검증하는 블라인드 채용이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들 가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덕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여러분들 관련된 과목을 듣고 거기서 필요한 역량들을 지식과 아니면은 또 어떠한 테크놀로지 툴들을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또는 고객 경쟁사, 제도 환경,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본인만의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DS나 아니면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을 지원한다면 자, 지원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메모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지원한다면 메모리 쪽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메모리는 D램, 3D V,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해서 공정 아니면 제품의 특성 또 8대 공정 관련된 특징들을 알아야 할 거고 삼성전자를 지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도체라고 친다면은 그쪽에 뭐 파운드리 공정 아니면 시스템 LSI 또는 그 EUV라고 하는 그 초미세, 극미세 부분 공정의 의미와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회사를 지원한다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들은 어떤 특징 누가 있는지 그러면 고객에 대해서 누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일반 컴퓨터나 핸드폰 쪽도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아니면 빅데이터 관련된 대용량 서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고객의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방 산업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유럽에 진출할 때, 중국에 진출할 때, 또 미국에 진출할 때 거기에는 어떤 규제,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반도체 회사를 지원하든 아니면 디스플레이 회사를 지원하든 아니면 게임 회사를 지원하든 거기에 맞는 회사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 그리고 고객, 경쟁사, 그리고 이제 재반 환경 분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나만의 생각, 이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또 블라인드로 바뀌었을 때 오로지 실력만이 뚫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력이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크루트에서 나온 2020년 하반기 채용 규모인데 19년보다 20년 하반기도 채용 자체가 불확실하다, 또는 뽑는 인원이 적을 것 같다, 그리고 공채 말고 수시, 상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 답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든 면접을 보게 되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시면은 성격,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무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 생산을 지원하든 아니면 품질을 지원하든 연구개발, 공정개발을 지원하든 아니면 품질을 지원하든 직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지식,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산 관리를 지원한다고 하면 생산 관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원가 절감 앤드 최적화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생산 관리를 지원한다고 할 때 전공 지식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아니면 전자상가나 이커머스 시장처럼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뭔가 생산성을 올리는 부분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식과 어떠한 그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식, 테크놀로지, 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 요거를 갖고 있는 게 직무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갖추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호흡을 길게 하고 학교 수업, 또 이제 외부 수업 또는 공모전,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차곡차곡 쌓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일자리가 적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 시간 투자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또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갖고 있는 실력, 갖고 있는 지식, 기업에 대한 이해, 회사에 대한 이해,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부분이 대세이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스타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2월부터 1년 동안 코로나19 이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들이 채용 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하고,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하고 면접을 봤던 패턴이 전부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 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솔직히 채용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상반기 때 롯데, 포스코가 제일 먼저 공채를 선언했고, 뭐 삼성, SK가 따라갔는데 10개 기업 중에 7개 정도 기업 담당자가 이제 언택트 채용, 모바일 채용, 이제 집에서 이제 면접 보는, 그리고 이제 인적성 검사도 집에서 보는 이런 언택트 채용 방식이 확산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채용 설명회를 기업들이 학교에 가서 하든 아니면은 뭐 킨텍스나 뭐 코엑스나 이런 기관에서 설명회를 하든, 이런 과거의 패턴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설명회를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Q&A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상 면접,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기들 기업만의 우리 지원자들한테 투더 핏 딱 맞는 모바일 면접 환경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채용 패턴에 대해서,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인데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도 언택트 근무로 많은 환경들이 바뀌고 있다.
요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은 뭐 온라인으로 하는지 오프라인을 병행하는지 요런 부분들을 좀 촉을 세우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사이즈에 따라서 모두 공개 채용은 줄이고 수시 채용은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시 채용이 늘고 있으면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 어떤 직무가 언제 뜰지 모릅니다. 그러면 과거에 뭐 현대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현대모비스가 됐든 어떤 직무가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2019년, 20년에 뜬 요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떴던 직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쓰기 전에 직무 관련된 준비, 직무 관련된 기여 이 부분은 금방 못 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수시 채용 관련된 기업들이 내놓았던 리퀘어먼트를 보면 어떠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뭐 자율주행 관련된 직무가 떴다. 그러면 거기에 뭐 레이더, 뭐 라이더, 뭐 센싱 아니면은 뭐 조향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뜰지 모르겠지만 미리 관련된 교육도 받고 어떠어떠한 그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CES 뭐 박람회를 들어가든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또 다양한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참가해서 어떠어떠한 여러분들만의 뷰나 퍼스펙티브를 키우든 이런 식으로 좀 역량을 미리 쌓고 작성을 미리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업에 이제 공고가 뜨면 과거에 썼던 그 러프한 자기소개서를 마저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수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 되고요. 자, 수시의 의미는 1년에 그 회사를 10번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 그들만이 이제 면접에 올라간다는 그런 또 이제 반대 또 측면이 있으니까 수시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가 분명히 공채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1년에 여러 번, 과거에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을 지원하는데 수시로 바뀌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이 갖추어진 자는 두 번 플러스 알파 모두 지원할 수 있고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개 채용, 수시 채용에 대해서 또 발표한 내용들을 기업별로 좀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현대차그룹, KT그룹, LG그룹 그리고 은행들을 필두로 해서 수시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자기소개서를 쓰고 역량을 쌓아가는 게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채용이 또 구직자한테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상반기, 하반기 공채 두 번 시즌에 몰리지 않고 출신 학교, 뭐 학점, 내가 바꿀 수 없는 스펙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을 수 있는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평가, 면접 평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실력만 쌓을 수 있으면 그 회사에 언젠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또 장점이 구직자 입장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또 전체 산업 전망은 어떤지 그런 퍼스펙티브를 갖추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은 요거는 제가 연초에 산업연구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모든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옳지는 않지만 어떠어떠한 그 1년 전망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ICT 분야에 대한 2021년 기상도가 어떤지 맑은지 흐린지 짐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준비에 대한 그 스피드를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시를 들었는데 2020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전 쪽을 본다면 삼성전자, CE,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9년도랑 20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삼성은 이제 비스포크 그리고 LG전자는 시그니처라고 해서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활에 편리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을 짓거나 할 때도 홈 IoT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전망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 IM 또는 애플 다양한 그 디자인
새로운 또 폴더블 폰 같은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쪽으로 가는 분들은 새로운 디자인의 새로운 기능의 핸드폰, 그리고 이제 5G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G의 확산에 의해서 또 모바일 산업은 더 확대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기술적 부분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DS,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ML, 그리고 세메스, 동진 세미캠, 동우화인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사이클이 올해 들어와서 좀 업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반도체 관련된 8대 공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분석 장비, 실험 장비에 대한 여러분들의 숙달도, 이런 부분들을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양강 체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 대만 쪽 그 업체들, 뭐 중국의 뭐 BOE, 이런 기업들의 기술적 그 캐치업이 빠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가는 쪽들은 이쪽에 뭐 나노셀,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새로운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퀀텀, 이런 기술적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전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일자리가 또 많아지는 부분인데 배터리입니다. 이쪽은 전통적인 형태의 ICT 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이공계 분들이니까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기술,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이쪽 부분들도 좀 장기적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이 부분이 기계 쪽의 영역인데 자동차가 이제는 ICT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수도 그렇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 인포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모비스, 이쪽에 자동차 관련된 어떠한 기술들, 이쪽도 뭐 5G, 아니면 또 차량용 반도체, 다양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룹이 수시채용으로 바뀐 것만큼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내연기관에 대한 자동차 생산이나 아니면은 뭐 품질, 또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리 지금 어느 회사 하나가 강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SKT, 많은 기업들이 이런 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모든 혼을 쏟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석유화학 같은 곳,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곳, 이런 곳들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2019년, 20년 이 흐름을 이어서 내년에 새로운 게임 업체가 나올 텐데, 자, 경력 사원 채용,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은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성이 길러져야 됩니다. 한번 떨어진다고 이게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은 계속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맞는 투더 핏 포인트가 적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룩백으로 해서 역량을 갖추시기 바라고요. 자, 블라인드 채용 계속 확대가 되고, 이제 구조화 면접, 이 부분 계속 확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시간을 갖고 키우는 이런 부분보다는 바로 전략화돼서 뽑자마자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량, 본인이 뭐 프로그래밍을 했든 뭐 개발을 했든, 아니면은 어떠한 생산이나 품질 쪽에서 일을 했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예비적 소양을 갖추었던,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역량 면접, 컴피턴시 인터뷰인데, 이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자, 역량 면접은 인사팀 직원이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생산 쪽에 있는 사람, 연구개발에 있는 사람,
뭐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의 어떠어떠한 스토리, 게임의 어떠어떠한 퍼블리싱, 게임의 어떠어떠한 그 프로그래밍, 이쪽에 있는 과장, 차장 이런 분들이 면접을 보는 게 역량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량 면접에 대한 부분 계속 강화가 되는 거니까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고 또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AI 자기소개서, AI 면접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많은 곳이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프로그래밍으로 설계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채팅창에 AI 면접 부분을 물어봤는데, 자, AI 면접은 당락에 직접적인 크루셜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본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뭐 간단한 부분들, 뭐 자기소개하는 거 아니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요. 본인의 강점 얘기해봐요. 이런 식으로 어떠어떠한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컴퓨터로 정해져 있는 퀘스천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키워드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게 있고요. 또 AI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표정, 눈동자 그리고 목소리의 속도,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컴퓨터가 로봇이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데이터, 표정의 변화, 눈동자 아니면 목소리의 떨림 이런 부분들이 다 빅데이터로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정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면접에 대해서도 준비는 끊임없는 연습,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한 내재와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으면은 AI 면접도 본 면접에 가기 전 프리 면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2020년 1년 코로나19 상황 하에 이런 모든 삶의 방식 또 채용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면접, 언택트 면접, 언택트 채용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21년, 22년 환경 변화는 있지만 또 새로운 면접의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채용 박람회 확산. 예. 자, 그리고 이제 직무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저 반도체 얘기를 들었고 자율주행 말씀을 들었고 디스플레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ICT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상거래나 아니면은 또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또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 SSG 쓱 그리고 롯데 이커머스 그리고 뭐 쿠팡 아니면 뭐 위메프 인터파크 아니면 K 지옥션 이런 경우 웬만한 기업들의 거래 관행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은행도 지금 핀테크, 챗봇,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솔로 이제 많은 거래들이 진행이 되는데 고객들의 문의도 솔이 답변을 해주고요. 이런 온라인 모바일에 대해서는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대형 마트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L상건강 같은 뷰티 기업들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은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쪽 환경에 대한 이해, 실제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랭귀지를 몰라도 어떤 유저 프렌들리한지 또 UX UI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옴니 채널 그리고 O2O 서비스, O4O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렌드 고객들의 또 다른 니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인 준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가속화될 겁니다. 현재 속도가 붙고 있는 뭐 5G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 통신회사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뭐 세 가지 통신회사 또 브로드밴드 그리고 CJ ENM 그리고 뭐 JTBC 이런 기업들이 컨텐츠 관련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강자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곳들하고 지금 합종 연행을 하거나 일정 부분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쪽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쪽 시장을 바라보는 프레임 이런 부분들을 또 키워나가시고 관련된 공모전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 경험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조직이나 또 전략들이 어질러티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자일 조직, 어질러티 이런 부분들을 뭐 신한은행 아니면은 또 국민은행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조직에서 홈페이지에서 많이 봤을 텐데 자, 어자일은 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한 상태에서 빠르게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실행, 실행하다가 틀린 거는 또 빨리빨리 궤도를 수정해서 방향 고치고 또 새로운 전략을 짜서 빠른 엑스큐션, 또 그렇게 엑스큐션 하면서 학습을 하고 역량이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질러티입니다. 또 거기에 최적화된 조직이 어자일 조직입니다. 지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IT업이나 어자일 조직을 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더라도 어떠한 목표를 정했어. 개인 목표, 조직 목표. 그러면 빠른 실행. 그다음에 이제 그 로스나 트라이얼 에러가 적어야 되고, 그리고 하다가 틀렸어.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발빠른 또 실행.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ICT, IoT에 맞는 지금 역량을 쌓을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이런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어자일한 분들인데 그런 융복합형 인재 또 그런 민첩한 빠른 사람들을 요구하는 그런 인재에 맞게 여러분들의 실력 그리고 경험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2020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리뷰도 했고 21년도 전망에 대해서 포캐스팅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전공 과목에 대해서 남아있는 학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집중, 높은 성취, 높은 학점을 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리 블라인드라고 해도 그 전공에 대한 강점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점이 낮은 분들은 전공 학점을 좀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은 학기에 좀 핵심적인 과목들, 좀 어려운 과목들 듣고 그거에 대해서 성취를 하면 그 자체도 마지막 학기에 대한 도전으로 충분히 또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우리 ICT 환경에 맞는 과목들이 졸업하면은 이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시간과 또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분야의 반도체 과목, 디스플레이 과목, 아니면은 또 이제 뭐 기계나 이쪽 화공 쪽에 연력학, 유체역학, 반응공학, 아니면 또 이제 뭐 ICT에 맞는 뭐 파이썬 이런 과목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이제 좀 찾아서 수업을 들으시면 그만큼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과 집중으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학교에서 프로젝트가 남아 있을 겁니다. 뭐 캡스톤 디자인, 창의 공학 설계, 뭐 졸업 논문 발표 이런 학교에서 하는 단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참여하시고 협업하시고 또 이제 멤버들 간의 역량이 적으면 다양한 자원 활용하는 부분들도 배우시고, 자, 이거는 답을 드리면 교수님 찾아가고 또 학교 안에 석박사 랩실이 있으면 그 전문가들 또 활용하고 또 웬만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SCI 논문도 검색할 수 있고 또 이제 네이버 지식인 또는 유튜브에도 다양한 덕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다양한 레버리지, 지렛대를 활용해서 자원을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창의적 방법, 새로운 시도, 거기에 맞는 결과물,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인사이트, 레슨 러닝 이런 부분들을 학교 내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인턴을 하고 일을 하면 제일 많은 그 업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프로젝트가 남아있는 분들은 그걸 활용하시고, 왜냐하면 프로젝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공정설계팀, 양산기술팀 거기서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프로젝트도 목적이 있고 멤버가 있고 시간과 사람이라는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간 거는 열심히 했다면 레슨을 잘 이렇게 발췌하시고 남아있는 학교 내 프로젝트 또 학교 밖에서 하는 프로젝트들도 풀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1, 2학년생이 있다면 복수전공, 뭐 부전공, 뭐 예를 들어서 좀 미래에는 융복합적인 컨벌전트한 인재들을 요구하니까 다양한 전공을 하면 단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2배 좀 힘들게 보내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화학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또 기계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두 가지 전공을 하는 분들도 봤고, 심지어 문과생인데 중어중문학과인데 화공과를 복수전공하고 철학과 분인데 컴퓨터공학과를 복수전공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복수전공을 할 수 있으나 둘 다 잘하기는 쉽지 않은데 혹시 저학년 분들이 있으면 그런 이제 챌린징한 그 도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직무에 대해서는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혹시 이 중에 대부분 ICT 기업을 가겠지만 공기업을 원하시는 분, 또 이제 어떤 기업의 품질이나 아니면은 생산 안전, 환경 요런 인제 검사에 대한 직무를 하시려는 분들은 자격증,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다른 뭐 인턴이나 학점이나 자격증 준비할 수 있는 어베일러블한 시간이 있는 분들은 기사 요런 자격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동아리도 뭐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ICT, 뭐 드론, 로봇, 프로그래밍 이런 우리 ICT 환경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면 또 이제 남아 있는 프로젝트 아니면 후배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또 경험과 퍼스펙티브를 또 이렇게 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동아리 활동도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뭔가 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비용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니까 학교 안에서 이런 전공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는 분은 이거를 맥시마이징하는 부분 참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역량 관련해서 학교에서만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학교 외에도 교육, 또 프로그램, 특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니면 어떠한 협회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들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아니면 주말에 진행되는 뭐 반도체 공정, 반도체 장비 분석, 설비 이런 교육들. 자, 그리고 우리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프로그래밍 교육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IT나 AI, 빅데이터 이런 디자인, UX나 UI 같은 교육들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기업에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좀 충분치 않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ICT 기업을 가고 싶은데 전공이 또 연결 안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외부 교육은 너무나 많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6개월 또는 뭐 480시간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투자 그리고 의사결정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그런 끈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고요. 자, 지금 블라인드 수시 채용의 의미는 나이, 출신 학교, 현재 여러분들의 학점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분야가 뭐 삼성전자 DS든 아니면 삼성전자 소프트웨어든 아니면은 어떠한 중견 기업이지만 남들도 가고 싶어하고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공 관련된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부분들을 또 보시고 또 말 나온 김에 매해 1월 첫 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세스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 세계 가장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뭐 기술들이 세스에 달아옵니다. 지금 9월이면 아마 이제 CES에서 나왔던 기술들이 이미 진부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1년에 360개 정도는 1월 첫 주에 발표를 합니다. 주로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 현대차,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네이버가 자율주행차를 만듭니다. 잘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CES에 다 출품이 됐는데 CES의 어떤 기술들, 디스플레이 관련된 아니면 또 스마트 가전 관련된 또 자율주행차 관련된 게임 관련된 VR, AR 또 합친 MR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선보이고 또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일본 기업, 중국 기업들도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CES에 어떤 게 구현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제 뭐 전체 기술 아니면 서머리한 부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 관련된 키워드들 뭐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컨셉카, IoT, ICT, AR, VR, MR, 드론 그리고 3D 프린팅, 로보틱스, 메카트로닉스 또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에 또 국방에 또 스마트 시티에 스마트 국가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좀 첨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외 공모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국가가 하는 거, 지자체가 하는 거, 또 기업이 하는 거, 협회가 하는 거, 또 해외에서 하는
공모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문과생들은 이런 공모전들이 적은데 우리 ICT 관련된 공모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고 다 단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 다양한 또 사람들과 함께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CT 멘토링 공모전이 지금 9월 15일까지 접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 어떤 분야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혼자 하는 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집단지성, 그룹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 또는 직무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인적성 시험 준비, 그리고 면접 준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하신다면은 컨커런트하게 됩니다. 컨커런트하게 동시에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분석만 열심히 하다가 자기소개서를 옮기는 부분을 놓치거나 자기소개서는 열심히 첨삭받고 고치고 해서 썼는데 많이 통과됐는데 인적성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인적성 시험 볼 기회가 있는데 그걸 또 못 살리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은 들지만 다양한 분석 또 이제 자료에 대한 게더링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 준비 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ICT 관련해서 코딩 테스트 코딩 시험을 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동시에 준비하시고 그 정답은 그룹 스터디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열정이 있는 그런 4명 또는 6명 정도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렛 때 레버리지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세이브하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뭐 4명이 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여러분들이 최소한 4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집단지성의 효과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소화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제가 이제 소화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 분이 테슬라 우리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미국의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을 이제 발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나라에 이제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또 중국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전 세계 1등 CATL 그리고 전 세계 3등 BYD, 비아디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이제 전 세계 2등인데 품질은 가장 또 훌륭한 일본의 파나소닉 이렇게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주로 뭐 GM, 포드, BMW, 아우디, 현대차, 기아차, 또 테슬라 포함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또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지금 힘이 있는 미국의 테슬라 얘네들이 향후에 지금 자동차 만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나중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쪽 배터리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합니다. 지금 배터리 만드는 물량이 거의 10년치가 수주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기차 만드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있고 또 여러분들 중국에도 체리 자동차, 지리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전 세계 전기차 업체 탑 10 중에 5개가 중국 업체입니다. 자, 거기들 그리고 BMW, 벤츠, 뭐 도요타 전부 다 전기차를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계속 함께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나중에 지금은 아닙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쪽도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건 테슬라의 의사결정 사항이고 현재는 테슬라의 일본의 파나소닉이 단독으로 독점 공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급을 LG화학이 복수거래를 뚫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비율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배터리 납품은 일본의 테슬라한테 좀 많이 받을 거고 LG화학한테도 납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환경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파나소닉 이외에 LG화학한테 또 물량을 준 거는 LG화학의 기술력도 있지만,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의 파나소닉이 올해 상반기 때 도요타랑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기업들이 계약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지금 파나소닉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전 세계에 강하지만 테슬라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단독 공급을 해왔지만, 또 그 토요타하고 손을 잡는 이런 전략적 부분이 테슬라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가려면 여러분들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자, 블라인드 채용은 여러분들이 지원 회사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지원 직무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중요한 지식과 어떠한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자,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기업 질문을 못 드리니까, 자, 그러면 반도체 공정 8대 공정을 설명해 봐라. 이게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자, 그리고 8대 공정을 얘기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애칭이 있습니다. 그럼 애칭이 습식 애칭, 건식 애칭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 효과, 문제점을 얘기해 봐라. 이런 부분들이 역량 면접이고 기술 면접인데, 이런 부분들로 그 사람의 실력, 우리 회사와의 핏 본다는 겁니다. 그게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옛날에는 그 자기소개서에 출신 학교, 그리고 이제 학점,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다 이력서에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면접관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은 모든 거를 다 가릴 수는 없지만, 일단 참고로 공기업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아예 못 씁니다. 학교를 쓰는 순간 탈락입니다. 사기업도 이제 이력서에는 학교, 학과, 학점을 쓰지만 이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에세이, 그 컨텐츠만 갖고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모든 기업들이 이거를 100% 기업의 채용 기준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점점 흘러가는 게 지원자가 갖고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 이런 부분들로 측정을 하는 게 이제 블라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면접 채용에 대한 준비, 회사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직무가 근데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생산관리 쪽으로 간다고 하면 생산관리에서 하는 일, 이거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그거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이제 생산관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나무보다 숲을 보는 뷰, 그리고 꼼꼼함,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이런 협업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본인이 얼마만큼 소통을 하는지,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를 풀었던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이제 블라인드에 대한 채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모니터가 이거 전원이 있는데. 예. 네, 또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턴을 어디서 했는지 인턴 경험을 좋게 보나요? 네, 자, 인턴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기업과 관련된 직무의 인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SI 기업, 삼성 SDS, LG CNS, 포스코 ICT, 현대자동차 오토에버, 이런 곳을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개발 회사 인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IT 기획 관련된 인턴을 했다.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본다. 그러면 복잡한 문제 해결을 했던 인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회사가 ICT 기업인데, 뭐 일반적인 뭐 유통회사, 백화점에서 인턴을 했다.
물건 파는 인턴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턴은 그 지원 회사랑 관련된 연관성, 회사 연관성, 직무 연관성. 자, 그러면은 그 인턴이 대기업 인턴이 아니라 스타트업 인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턴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배웠고 또 많은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인턴을 할 때 그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뭐 개인이 아니면 집단이 되게 창의적으로 또 이제 그 인턴 과제를 준 사원들을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노력으로 성취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인턴 생활할 때 충분히 경험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좋으냐. 자, 아이디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또 어떠한 문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받는 과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점장님이나 사장님이 주는 과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의, 미팅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핵심을 얻어내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실행력 있는 뭔가를 얹어 가지고 뭐 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반도체도 맞을 수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맞을 수 있고 게임 회사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분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전공 그리고 이제 어떠한 회사에 그게 맞을지 일단은 직무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이게 반도체다, 디스플레이다, 게임이다, SI다 그쪽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제 구현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쪽으로 직무와 회사를 정한 다음에 접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쌓을 수 있는 역량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역량. 예. 자, 일단은 역량이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자, 지식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SI 기업에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식 뭐 자바, C, C++, C샵 그리고 애플,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파이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로직이 있는지 할 줄 아는지 이런 부분들이 역량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 ICT지만 기계공학과나 이제 메카트로닉스 쪽이 있다면은 그쪽에 대한 지식 뭐 그러면은 이제 툴들이 있습니다. 기계나 이런 쪽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카티어, 2D, 3D,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는 게 이제 역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 중에 솔직히 소통을 잘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적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아까 말했던 KS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좋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적극적이고 또 중간에 이렇게 뭐 방송이 끊겼지만 딴 데 안 가고 또 끝까지 듣고 이런 끈기 열정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끈기 열정 적극성은 좋은데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기업의 지식, 자격증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툴이나 디바이스 아까 말했던 C, 자바, 파이썬 아니면 또 이제 어떠한 장비를 잘 다루는 잘 읽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확실한 하지만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근데 갖추고 있으면 이거는 경쟁자랑은 무조건 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식 어떠한 뭐 공모전, 인턴 경험 거기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디바이스 활용 능력 이런 부분들이 쌓을 수 있는 시간은 걸리지만 남들과 갭을 벌리는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턴 지원 시에 가장 중시하는 것. 자, 인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용 전환형이 있고 체험형이 있습니다. 요즘에 체험형 인턴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체험형 인턴은 일단은 지식이나 기술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지원할 때 뭐 그쪽 회사 관련된 지식과 아니면 간접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포텐셜입니다. 인턴은 체험형 인턴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배웁니다.
또 그 현장 경험, 실제 간접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체험형 인턴 만들어 주는데, 본인이 그쪽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본인이 인턴 기간 중에 무엇을 배울지, 어떠한 부분을 갖추고 인턴 기간이 끝났을 때 변화되어 있을지 명확한 배우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인턴 기간 이후에 변화된 투비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성과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채용 전환형 인턴, 요거는 공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환형 인턴은 실제 그 공채할 때 하는 면접, 이런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채용 전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뭐 공채 맞지 않은 부분, 공채 준비 못지않은 준비를 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자, 아까 LG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인턴으로 바꿔서 70%를 채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채용형 인턴은 인턴을 2달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용 전환형 인턴을 하는 분들은 합격한 다음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인턴 기간 중에 진짜 그 인턴을 받는 인원들 중에 어떤 경우는 30%만 붙고, 보통은 이제 50%가 붙는데, 그 같이 있는 동기들하고 협업도 하고 함께 팀 프로젝트도 잘해야겠지만, 거기서는 자세, 일찍 오고 좀 늦게 가더라도,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도 그 정규직 직원들이 있을 때 많이 내고, 그리고 해당되는 조직에서 그 세크리파이스,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긴장감 놓지 말고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제 추가로 없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이름, 나이, 성별, 개인정보가 블라인드로 되는지. 네. 자, 일단 블라인드는 출신 학교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사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라인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서류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이력서에 어디 학교 석사라고 쓰여 있다면 이건 해당 문제 안 됩니다. 어차피 이력서에다가 본인이 학과를 적었다면, 예.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에 기업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다 줍니다. 학교를 밝히지 마라, 아니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적지 마라. 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최종 파이널에 면접관이 그만 보고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낼 때는 이력서에 어디 대학교 석사, 학점 얼마,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블라인드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이제 뭐 부모님 직업을 적지 마라, 지역이 어딘지 적지 마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기업마다 다른데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네, 이상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예, 좀 부족한 감은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설명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20년도 기업 공채 분석 및 21년도 상반기 공채 대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내일은 자버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CT 멘토링 참여 학생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참여하셔서 다가오는 하반기 취업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된 영상은 한이음 ICT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의 좋아요 및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 유튜브 한이음 ICT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ICT 멘토링은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SK 이노베이션 전 인사팀 부장 박현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